지독한 곰팡내와 축축한 공기가 김한빈의 폐부를 찔렀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 그곳은 그가 서울에서 발딛고 있는 유일한, 그러나 곧 사라질 공간이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컵라면이 불어터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미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까만 배낭으로 향했다. 저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몇 벌의 낡은 옷, 닳고 다른 전공 서적 몇 권, 그리고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명문 K대학의 학생증. 그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휴학을 택했고 그 휴학은 사실상 자퇴나 다름없었다. 젠장. 한비는 말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오늘 오후 그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마저 잘렸다. 점장은 그에게 요즘 장사가 안 돼서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지만 한비는 알고 있었다. 시제가 빈다며 자신을 의심하던 그 눈초리를. 자신은 억울했지만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낡은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 하나를 띄웠다. 고시원 총무 월세 35만 원이 3일째 연체되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 퇴실 조치합니다. 경고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문자는 한빈의 남은 희망마저 깡그리 부숴버렸다. 35만 원. 지금 그에게는 3만 5천 원은커녕 3,500원도 없었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사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방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아니, 머무를 자격이 없었다. 그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고시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핥히었다. 발길은 정처 없이 도시의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네온사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거리를 질주하는 비싼 외제차들. 이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그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익숙한 다리 위였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에 빠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기도 했다. 한비는 난간에 기대어 검게 일렁이는 한강의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물결 위로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부서지며 아른거렸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그가 서울에서 번듯한 대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아셨다. 차마 뵐 면목이 없었다. 이대로 사라진다면 적어도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비참한 위안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난간의 한쪽 발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신발 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강바람이 그를 밀어내는 듯 혹은 끌어당기는 듯 세차게 불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터였다. 그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다른 쪽 발에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빅. 날카로운 기계음이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한비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며 난간에서 물러났다. 환청인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리 위에는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차들만이 무심하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뭐야, 방금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릴 때였다. 그의 눈앞에 허공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반투명한 푸른색 시스템 창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인터페이스였다. 재벌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재벌,
시스템. 한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시스템 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며 다음 문장들을 띄워냈다. 사용자 김한빈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적합성 스캔 중 28%, 67%, 100% 완료. 최종 적합성 판정, SSS 플러스 등급, 완벽한 일치. 100. 사용자 상태 분석. 이름, 김한빈, 24세, 절박함, 99.8%, 최고치 도달. 잠재력, 95%, 미개방, 생존 의지, 1.2%, 소멸 직전. 한비는 멍하니 그 글자들을 읽어내렸다. 절박함 99.8%.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미쳐버린 걸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는 주마등 같은 것일까? 극도로 저하된 사용자의 생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즉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첫 번째 임무를 강제 부여합니다. 임무. 한빈이 무의식 중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러자 시스템 창이 바뀌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다. 메인 퀘스트 1. 인생 역전의 발판. 내용. 24시간 이내에 당신의 전 직장 GS25 영등포점에서 발생하는 횡령 행위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또한 내일 예정된 JY그룹 신입사원 면접에 대비하십시오. 성공 보상, 초기 자본금 1, 0, 0원, 기본 스킬, 즉각적인 분석, 2급, 획득, 실패 시 시스템 강제 소멸. 경고, 사용자의 의식 또한 함께 소멸됩니다. 한비는 마지막 문장을 보고 숨을 꿀꺽 삼켰다. 실패 시 의식 소멸.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완전한 무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듯했다. 한강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결말이었다. 이 알 수 없는 시스템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죽거나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횡령행위, 그럼 역시. 그는 편의점 점장의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떠올렸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동안의 시제 오차는 모두 그 점장의 소행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 JY그룹 면접? 한비는 황급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원이 꺼지기 직전이었지만 그는 재빨리 이메일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한 달 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넣었던 수십 개의 이력서 중 하나. 국내 최고의 대기업 JY그룹의 1차 서류 합격 통지서가 와 있었다. 김한빈님, JY그룹 2025년 하반기 전략기획실 인턴십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2차 실무진 면접 일정, 내일 오전 10시 JY타워 본사 30층. 그는 이메일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월세 독촉에 치여 자신의 미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오늘 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조차 모른 채 죽었을 것이다. 한비는 다시 한번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기묘한 흥분과 분노가 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시스템 창을 노려보았다. 그것이 환각이든 외계인의 장난이든 아니면 신의 변덕이든 상관없었다. 자신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 퀘스트 수락까지 남은 시간 0, 4, 59.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난간에서 완전히 물러나 서울의 야경이 아닌 허공의 시스템 창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좋아, 수락하지.
그의 목소리는 추운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다. 사용자 김한빈이 퀘스트 1을 수락했습니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 스킬, 즉각적인 분석, 2급이 임시 활성화됩니다. 퀘스트 완료 시 완전 귀속됩니다. 순간 한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시야가 선명해졌다. 편의점의 구조, CCTV의 사각지대, 점장의 행동 패턴, 그리고 점장이 항상 장부를 조작하던 마감 시간, 관련 정보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점장은 항상 밤 10시 마감 직전에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 한빈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 CCTV는 정확히 3분간 창고 입구를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그 시간 동안 폐기 상품을 빼돌리거나 혹은 포스기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했을 거야. 즉각적인 분석 스킬은 그의 막연한 의심을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가능성 78%. 점장은 마감 시 현금 시제를 조작하여 차액을 횡령함. 가능성 22%. 고가의 주류 및 담배를 사적 유용함. 시스템은 냉정하게 확률을 제시했다. 증거가 필요해. 한빈은 재빨리 시간을 확인했다. 현재 시각 밤 9시 10분. 점장이 마감 정산을 시작하기까지 약 50분 정도 남았다. 고시원에서 편의점까지는 뛰어가면 15분. 시간이 아슬아슬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강바람을 뒤로하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을 등지려 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날 쫓아낸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점장. 그의 눈은 더 이상 죽음을 응시하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재벌 시스템이라는 정체불명의 힘을 얻은 한 청년의 눈에는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의지와 차가운 복수심, 그리고 내일 있을 JY그룹 면접을 향한 뜨거운 야망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김한빈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한빈은 숨을 헐떡이며 편의점 앞을 지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그의 폐를 차갑게 식혔다. 다행히 아직 10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유리창 너머로 박 점장의 모습을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스기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한빈의 눈에는 그의 초조한 손놀림이 선명하게 보였다. 즉각적인 분석, 2급, 스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한빈의 시야에 박 점장의 행동 패턴이 데이터화되어 떠올랐다. 대상, 박오수, 45세. 행동 분석, 10분 주기로 CCTV 3번 카메라 창고 입구에 각도를 확인 중. 심리 상태, 불안 75%, 탐욕 25%, 횡령 예상 수법, 고액 현금 결제건 취소 후 현금 인출. 역시 한빈의 예상이 맞았다. 박 점장은 손님이 현금으로 고가 품주로 담배나 와인을 사가면 손님이 나간 직후 그 거래를 결제 취소 처리하고 포스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있었다. 자신을 알바생으로 쓴 것도 어수룩하고 만만한 학생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빈은 냉정함을 유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편의점 건너편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카메라의 줌을 최대로 당겨 포스기를 겨냥했다. 밤 9시 50분. 마지막 손님이 편의점을 나갔다. 박 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스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경고, 대상이 증거인멸을 시작합니다. 한빈은 즉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점장이 포스기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는 모습은 명확하게 보였다. 잡았다. 한빈은 녹화를 종료하고 즉시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돈을 세고 있던 박 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뭐야? 영업 끝났다고. 점장의 목소리가 당혹감에 떨렸다. 그는 한빈을 보자 사색이 되었다. 점장님, 지금 주머니에 넣으신 돈, 오늘 시제랑 정확히 일치합니까? 한빈이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박 점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소리쳤다. 이 자식이 네가 훔쳐간 돈 메꾸려고 온 거냐?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은 제가 부르는 게 나을 겁니다. 한빈은 점장의 말을 끊고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의 횡령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이 영상 본사, 감사팀에 바로 전송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게 밀린 월급과 부당 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주실 건가요? 박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한빈을 노려보았지만 한빈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결국 먼저 무너진 것은 박 점장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스기에서 돈을 더 꺼내 한빈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가져가, 이 돈 받고 다신 여기 나타나지 마. 한빈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천천히 주었다. 약 70만 원 정도 되어 보였다. 시스템. 사용자가 불의에 맞서 첫 번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박 점장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제 퇴직금입니다. 나머지 횡령액은 본사에서 알아서 정산 받으시죠. 그는 미련 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 메인 퀘스트 1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지급됩니다. 초기 자본금 1, 0, 0원, 스킬 즉각적인 분석, 2급, 이 사용자의 고유 능력으로 완전 귀속됩니다. 한빈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다. 0원이었던 통장 잔고에 1, 0, 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그리고 조금 전 점장에게서 받은 70만 원까지. 하룻밤 사이에 170만 원이 생겼다. 그는 가장 먼저 고시원 총무에게 35만 원을 이체했다. 입금 확인, 퇴실 보류.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나오기 전 박 점장의 그 비굴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힘이 없으면 저렇게 당하고 힘이 있으면 저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었다. 아직 부족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내일 아침으로 예정된 JY그룹 면접 일정으로 향했다. 170만 원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일 뿐, 재벌이라는 시스템의 이름에 걸맞은 성공을 위해서는 JY그룹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있었다. 이 꼴로는 면접은커녕 정문 통과도 못하겠군. 그는 낡고 구겨진 후드티 차림의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곧장 동대문 야시장으로 향했다. 새 정장을 살 돈은 없었지만 구제시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수많은 옷더미 속에서 그는 즉각적인 분석 스킬을 활용했다. 아이템, TNGT 중고 정장, 네이비, 상태, A급, 어깨 부분 미세한 보풀, 예상 가격, 80, 0원, 적정 가치, 45, 0원. 그는 스킬의 도움을 받아 흠잡을 데 없는 중고 정장 한 벌과 셔츠,
넥타이를 단돈 6만 원에 구했다. 남은 돈으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낡은 구두를 닦았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JY타워 고시원방에서 밤새 연습한 한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록 값싼 중고 정장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곳에 모인 그 어떤 엘리트 지원자들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빌딩 로비의 위압감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면접 대기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수십 대의 엘리베이터 중 유독 한 대가 VIP 전용 표시를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자 비서진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카리스마였다. 비켜주십시오. 경호원이 한빈을 밀치려 할 때였다. 여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빈에게 아주 잠깐 머물렀다. 즉각적인 분석 스킬이 작동하려 했지만 분석 불가, 대상의 레벨이 너무 높습니다. 라는 경고창만 떠올랐다. 한빈은 처음으로 시스템이 막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JY그룹의 최연소 CEO이자 재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이지연이었다. 그녀가 한빈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면접자인가 보군. 건투를 빌지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한빈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한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저 사람이 자신이 넘어야 할 혹은 함께해야 할 목표였다. 면접은 5인 1조의 그룹 토론 면접이었다. 한빈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소위 말하는 스펙이 화려한 유학파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유창한 영어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들의 이론을 뽐내기 바빴다. 한빈은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상황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JY그룹의 동남아시아 물류 시스템이 현재 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해 2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략기획실 인턴이라면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할 즉각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디? 다른 지원자들이 노조와의 협상 재개, 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AI 기반의 대체 루트 탐색 같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을 때 면접관들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한빈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해결책은 항만이 아닌 현지 소셜미디어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면접관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소셜미디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한빈은 즉각적인 분석을 통해 밤새 JY그룹의 동남아 법인 관련 뉴스와 현지 여론을 모두 분석한 상태였다. 파업의 핵심 원인은 임금이 아니라 현지 하청업체 관리자의 갑질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페이스북과 틱톡에서는 해당 관리자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파업이 격화된 것입니다. 한빈의 분석은 정확했다. 따라서 JY그룹이 할 일은 협상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지금 당장 본사 차원에서 해당 관리자를 파면하고 현지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조가 아닌 현지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면접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며칠간 회의해도 찾지 못한 문제의 본질을 이 가난한 인턴 지원자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론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완벽했다. 면접이 끝나고 모두가 퇴장할 때 면접관 중 한 명이 한빈을 불렀다. 김한빈 지원자,
잠시 남아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면접실 한쪽의 검은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연 CEO였다. 그녀는 한빈의 프로필을 바라보며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저 인턴, 내가 직접 관리하지. 김한빈의 JY그룹 인턴 생활은 전략기획 1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책상조차 없는 복도 쪽 간이 의자였다. 팀원들은 그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면접에서의 날카로운 분석은 온데간데 없고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오직 잡무뿐이었다. 커피 심부름, 서류 파쇄, 회의실 정리. 그것이 JY그룹의 인턴 김한빈의 현실이었다. 김한빈 씨, 박 과장님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김한빈 씨, 이거 B팀에 전달 좀 해. 김한빈 씨, 복사기 용지 또 떨어졌네. 동료들은 그를 이름 대신 김한빈 씨라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호칭으로 불렀다. 그들은 모두 K대학 출신이라는 그의 학력과 고시원에 산다는 소문을 공유하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특히 전략기획 1팀의 박영철 과장은 노골적으로 그를 핍박했다. 박 과장은 전형적인 라인 타기에 능한 인물로 자신의 능력보다는 상사에게 아부하여 자리를 보전하는 데 익숙했다. 그는 면접에서 이지연 CEO의 눈에 띄었다는 한빈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을 거치지 않고 CEO의 주목을 받은 신입은 그에게 위협이자 불쾌함의 대상일 뿐이었다. 김한빈 씨,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박 과장은 일부러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한빈을 질책했다. 하지만 한빈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즉각적인 분석 2급. 스킬은 그에게 박 과장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대상, 박영철 과장, 심리 상태, 열등감 68%, 불안 22%, 과시욕 10%.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빈은 시스템의 분석을 믿고 철저하게 몸을 낮췄다. 그는 모든 모욕을 참아내며 완벽하게 잡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팀원들의 커피 취향, 복사기, 에러 코드까지 분석하여 사소한 실수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그런 모습은 박 과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신입 인턴은 아무리 밟아도 꺾이지 않는 잡초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JY그룹의 최대 경쟁사이자 정적인 일신그룹의 황태자 최태민 전무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JY그룹과의 협력 안건 조율이라는 명목으로 왔지만 실상은 이지연 CEO와의 정략 결혼 상대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최태민이 비서진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는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영철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 전무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이쪽은 최태민은 박 과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을 훑다가 마침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나오던 한빈에게 멈췄다. 한빈은 쟁반을 든 채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태민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박 과장, 자네 팀은 인턴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게 업무인가? 박 과장은 사색이 되어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저 친구가 원래 좀. 최태민은 박 과장의 말을 무시하고 한빈에게 다가갔다. 그는 위아래로 한빈의 낡은 중고 정장을 훑어보았다.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다. 자네, 혹시 면접 때 이지연 대표 눈에 들었다는 그 행운아인가? 한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최태민을 응시했다. 시스템 경고, 사용자의 생체 반응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최태민은 그런 한빈의 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쟁반 위에 커피 잔 하나를 들어 향기를 맡는 척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사기잔이 산산조각 났다. 이런, 손이 미끄러졌군.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커피 하나 제대로 못 드는군. 하긴 자네 같은 고시원 출신에게 뭘 기대하겠나. 여기가 자네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나? 그 말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한빈의 출신이 공공연하게 조롱당하는 순간이었다. 최태민은 한빈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두 사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지연 씨는 내가 가질 여자다. 감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눈에 띄려 하지 마라. 벌레 같은 놈. 그는 한빈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CEO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과장은 이 모든 분풀이를 한빈에게 했다. 이 멍청한 자식, 최 전무님께 무슨 결례야. 당장 저거 안 치워. 한빈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사기 조각과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한빈만 홀로 남았다. 그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렸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태민의 오만한 얼굴과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익숙한 푸른색 창이 떠올랐다. 사용자의 굴욕지수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전환합니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즉각적인 복수를 지원합니다. 돌발 메인 퀘스트 증보가 생성되었습니다. 한빈의 눈이 시스템 창에 고정되었다. 퀘스트의 제목은 그림자 속의 뱀이었다. 메인 퀘스트 2. 프로젝트 넥서스의 치명적인 결함. 내용 현재 전략기획 1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넥서스의 JY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잠복해 있습니다. 임무 24시간 이내에 해당 결함의 실체를 파악하고 배후를 색출하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JY그룹에 500억 원의 손실을 입힐 예정입니다. 성공 보상, 자본금 5억 원, 신규 스킬, 은밀한 관찰, D급, 획득. 실패 시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사용자는 모든 책임의 희생양이 되어 JY그룹에서 불명예 해고됩니다. 한빈은 숨을 삼켰다. 500억 원, 그리고 실패 시 희생양이 된다는 문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프로젝트 넥서스, 그것은 박 과장이 자신의 최고 업적이라며 매일같이 떠들고 다니는 JY그룹의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다. 한빈은 즉시 자리로 돌아왔다. 인턴인 그에게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박 과장이 오늘 하루 종일 시켰던 잡무가 있었다. 바로 프로젝트 넥서스의 수정 전 기획안과 구버전 보고서들을 파쇄하는 일이었다. 박 과장은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쓰레기라며 그에게 처리를 맡겼다. 하지만 한빈은 그것들을 파쇄하지 않고 파쇄실 한쪽에 몰래 쌓아두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즉각적인 분석, 2급 스킬을 최대치로 활성화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예산안, 협력업체 리스트가 그의 눈을 통해 뇌로 스캔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분석 중 10%, 30%,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분석 중 70%.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오류 발견, 예산안 불일치, 세부 항목, 넥서스, 코어 모듈 개발비 과다 책정, 예상 비용 대비 350% 초과, 협력업체, 하늘 시큐리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한비는 즉시 공용 컴퓨터로 해당 업체를 검색했다. 시스템 분석, 하늘 시큐리티는 설립 3개월 차의 유령 회사입니다. 자본금 100만 원, 주요 임원, 박영철 과장의 고교 동창, 재무 상태, 즉각적인 분석 불가,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 99%,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횡령이었다. 박 과장은 프로젝트 넥서스라는 거대한 사업에 하늘 시큐리티라는 유령 업체를 끼워 넣어 500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파쇄를 시킨 거였군. 한비는 중얼거렸다.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 과장이 이런 거대한 범죄를 혼자 계획했을까? 시스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권한이 부족합니다. 한비는 박 과장의 책상을 바라보았다. 스킬 은밀한 관찰, 디귿 이 임시 활성화됩니다. 시스템이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 과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청소, 아주머니가 방금 청소를 마친 덕분에 그의 행동은 의심을 사지 않았다. 그는 박 과장이 무심코 열어둔 서랍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다이어리 하나였다. 다이어리에는 일정과 함께 몇 개의 이니셜과 숫자가 적혀 있었다. C, T, M, J24, 50, 50. 한빈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C, T, M, 최태민, 시스템, 일신그룹의 최태민, 초이타이민, 1 확률 95%.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 과장은 바지 사장이었다. 진짜 배후는 일신그룹의 최태민이었다. 최태민은 JY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넥서스를 망가뜨리는 동시에 박 과장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희생양. 한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패 시 퀘스트의 페널티가 떠올랐다. 만약 이 일이 터지면 박 과장은 모든 책임을 CEO가 낙하산으로 꽂은 무능한 인턴인 김한빈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던 것이다. 최태민이 오늘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도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김한빈은 서류 더미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태민, 박영철, 너희들이 나를 밟으려 했지. 그는 증거가 될 서류들을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김한빈은 밤을 새웠다. 그의 앞에는 파쇄 직전의 보고서, 더미와 하늘 시큐리티라는 유령 회사의 정체가 담긴 데이터가 놓여 있었다. 500억 원 규모의 횡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최태민의 그림자.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다. 그는 잠시 시스템 창을 바라보았다. 경고, 직접 보고는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예상 실패 확률 95.4%, 최적의 전략, 핵심 결정권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도록 유도할 것. 시스템의 분석은 한빈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인턴인 그가 정식 라인을 통해 이 사실을 보고한다면 박영철 과장이나 그 윗선 혹은 최태민과 연결된 누군가가 증거를 은폐하고 자신을 무고죄로 엮을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무대가 필요했다. 박영철이 변명할 수 없고 최태민이 손을 쓸 수 없으며 이지연 대표가 직접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무대. 한빈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9시 주간 전략기획 본부장급 회의 참석자 이지연 CEO, 각 본부장, 전략 1팀 박영철 과장, 외, 안건,
프로젝트 넥서스 중간 보고 심장이 뛰었다. 바로 내일 아침이었다. 박영철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될 바로 그 자리. 그곳이 한빈이 준비한 반격의 무대가 될 터였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인턴인 그가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회의 준비와 보조였다. 그는 밤새도록 두 개의 파일을 준비했다. 하나는 박영철 과장이 내일 발표할 공식 프로젝트 넥서스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실수를 가장에 틀게 될 단 한 장의 슬라이드였다. 그는 복잡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저 넥서스의 공식 예산 항목과 하늘 시큐리티에 지급될 비정상적인 개발비를 나란히 비교하는 단순한 도표 하나였다. 숫자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JY타워 30층 대회의실. 한빈은 평소처럼 묵묵히 회의실을 세팅했다. 커피를 내리고 각 임원의 자리에 명패와 자료를 배치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다름없는 순종적인 인턴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주머니 속 USB에는 500억 원짜리 폭탄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신그룹의 최태민 전무가 협력사 참관인 자격으로 박영철 과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들어왔다. 최태민은 회의실 구석에서 빔 프로젝터를 세팅하는 한빈을 발견하고는 경멸이 담긴 조서를 흘렸다. 아직도 붙어 있었나. 잡초 같은 생명력이군. 한빈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지연 대표가 얼음처럼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며 입장했다. 회의 시작하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안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마침내 박영철 과장이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략 1팀의 역작 프로젝트 넥서스의 중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최태민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시선이 한빈에게 향했다. 어이, 김한빈 인턴, 화면 띄워. 한빈은 조용히 노트북으로 다가가 파일을 클릭했다. 박영철 과장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예상 성과, 기대 이익, 혁신적인 기술 도입,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최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지연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박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요청하는 사인을 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빈은 미리 준비한 키를 눌렀다. 박 과장이 요청한 예산 집행 현황이 아닌 한빈이 준비한 비교 도표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공식 넥서스 모듈 개발비 120억, vs 하늘 시큐리티 계약금 480억, 초기 예산 대비 400% 초과. 숫자 아래에는 하늘 시큐리티의 자본금 100만 원이라는 정보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박영철 과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한빈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어렸다. 그는 이 사태를 파악하려 했었다. 이 모든 시선이 집중된 순간 김한빈이 움직였다. 그는 그 자리에 깊게 고개를 숙이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백업해둔 수정 전 파일을 실수로 클릭한 것 같습니다. 당장 원본으로. 한빈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노트북을 조작하는 척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겁에 질린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인턴이었다. 닥쳐라, 이 쓸모없는 자식. 박 과장이 한빈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해야 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인턴 녀석이.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이지연 대표에게 향해 있었다. 이지연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영철에게서 김한빈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잠깐,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그녀는 박영철을 무시하고 구석에 서 있는 한빈을 지목했다. 김한빈 인턴. 한빈이 고개를 들었다. 네, 대표님, 이지연이 물었다. 그 수정 전 파일이라는 것, 자네가 만들었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방 전체를 압도했다.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한빈은 허리를 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과장이 다시 소리쳤다. 저놈이. 이지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근거는. 한빈은 주머니에서 밤새 준비한 또 다른 증거, 박 과장이 파쇄하라고 지시했던 원본 보고서와 하늘 시큐리티의 허위 계약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박영철 과장님께서 어제 파쇄하라고 지시하신 9버전 보고서들입니다. 그 안에서 예산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박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이지연은 그 자료를 받아들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조작했다. 즉각적인 분석 스킬이 한빈에게 알려주었다. 그녀가 JY그룹의 중앙회계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고 있었다. 몇 초간의 정적. 이지연은 단말기에서 눈을 떼고 박영철을 바라보았다. 박영철 과장. 하늘 시큐리티로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이체된 50억 원은 뭔가?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이지연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감사팀을 회의실로 부르세요. 전략 1팀 서버 전체와 박영철 과장의 모든 자산을 동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하늘 시큐리티에 대한 모든 지급 절차를 중단하고 법무팀은 해당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최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지연에게 항의하듯 말했다. 이지연 대표, 이건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닙니까? 단순한 실무 착오일 수도. 이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 전무님, JY그룹의 내부 감사에 일신그룹이 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녀는 최태민의 배우를 이미 눈치챈 듯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과 감사팀 직원들이 닥쳐왔고 박영철 과장은 탈진한 사람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500억 원의 손실을 막는 순간이었다. 회의는 파행이었고 임원들은 충격 속에서 흩어졌다. 최태민은 한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회의실을 나갔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지연과 김한빈 단둘만 남게 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빈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지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이 깊었다. 김한빈 인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지? 한빈은 숨을 골랐다. 어제 오후 최태민 전무님이 다녀가신 직후부터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박영철 과장님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연이 다시 물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한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인턴인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님의 권력으로 진실이 묻힐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고발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이지연은 한빈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의 판단이 옳았어.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김한빈 씨, 오늘부로 자네는 인턴이 아닐세. 한빈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해고인가? 그가 월권행위를 한 대가인가? 하지만 이지연의 다음 말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내일부터 비서실로 출근하게. 이지연이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특별 채용 발령서였다. 내 직속 어시스턴트 자리일세. 자네의 그 뛰어난 분석력과 배짱, 탕비실이나 복사기 앞에서 낭비하는 건 JY그룹의 손실이겠지. 돌발 메인 퀘스트 2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공 보상이 지급됩니다. 자본금 5억 원, 신규 스킬, 은밀한 관찰, D급, 이 사용자의 고유 능력으로 완전 귀속됩니다. 김한빈은 발령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하던 그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업 CEO의 직속 비서가 된 것이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가 회의실을 나올 때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경애와 충격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커피 타는 인턴 김한빈은 없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는 그렇게 이지연이라는 여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을 향한 첫 번째 계단을 화려하게 받았다. 김한빈이 이지연 대표의 직속 비서가 되었다는 소식은 JY그룹 전체를 강타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커피 심부름을 하던 고시원 출신 인턴이 하루아침에 그룹의 심장부인 CEO 비서실에 입성한 것이다. 직원들은 경악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리는 탕비실 앞간이 의자가 아닌 대표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 공간이었다. 최고급 원목 책상과 최신형 단말기, 곰팡내 나던 고시원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한빈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이지연의 신뢰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 건너편 일신그룹의 화려한 전무실, 최태민은 최고급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양주가 바닥을 적셨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그 벌레 같은 놈이. 박영철은 멍청한 졸개에 불과했다. 그가 체포되든 말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고 박영철을 희생시켜 500억 원의 손실을 막은 것이 고작 인턴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 벌레가 이제 자신이 탐내는 여자 이지연의 바로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은 모욕 그 자체였다. 이지연, 날 거부하고 고작 저런 쓰레기를 곁에 둔다? 최태민은 비서가 내민 새로운 보고서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뒤틀린 소유욕과 파괴 충동이 번뜩였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신사적으로 굴지 않겠어. JY그룹, 그리고 그 여자까지 힘으로 빼앗아 주지. 그는 즉시 일신그룹의 MA 전담팀을 소집했다. 목표는 JY전자의 경영권이다. JY전자는 JY그룹의 핵심 캐시카우이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알짜 자회사였다. 이지연은 지금 내부 비리로 어수선할 거다.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주주들이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뻔하지.
최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장에 풀린 지분 닥치는 대로 매입해. 2주 안에 지분 30%를 확보한다. 그 벌레 같은 놈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이지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겠다. 시작해. 일신그룹의 막대한 자본이 JY그룹을 향한 적대적 M&A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JY타워 대표 집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JY전자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비상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재무 담당 CFO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다. 일신그룹입니다. 그들이 공시도 없이 차명 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우리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동요했다. 지금 확보된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지연이 차갑게 물었다. CFO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단 사흘 만에 18%를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30%를 확보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겁니다. 경영권 방어 매우 어렵습니다. 백기사를 찾아야 합니다. 당장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박영철 건으로 500억이 묶인 상황이라 임원들은 우왕좌왕하며 교과서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 이지연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구석 비서 자격으로 배석한 김한빈에게 잠시 머물렀다. 한빈은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푸른색 경고창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긴급 퀘스트, JY그룹을 수호하라. 경고, 그룹의 핵심 자회사 JY전자가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임무, 일신그룹의 적대적 M&A를 저지하고 최태민에게 1억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십시오. 제한 시간 72시간, 성공 보상, 자본금 50억 원, 신규 스킬, 단기 시장 예측, 시급, 임시 획득, 실패 시 JY그룹 경영권 상실, 사용자 김한빈, 이지연 대표와 함께 동반 퇴출, 실패의 대가는 끔찍했다. 하지만 한빈의 눈은 오히려 타오르기 시작했다. 스킬 단기 시장 예측이 활성화됩니다. 순간 그의 시야에 JY전자 주식 차트와 함께 수많은 데이터가 홀로그램처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매수, 매도 잔량,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 그리고 분석, 최태민의 목표 매수 상한가 55, 0원, 현재가 42, 0원. 회의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임원들은 각자 백기사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흩어졌다. 이지연은 지친 기색으로 집무실로 돌아왔고 한빈이 조용히 뒤따랐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의도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김한빈 비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빈은 망설이지 않았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돌아섰 그녀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방어? 무엇으로? 일씨는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네. 우리에겐 그만한 실탄이 없어. 한빈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실탄은 있습니다. 대표님.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의 비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이지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그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거대한 비자금.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한빈은 은밀한 관찰 스킬로 박영철의 비리 자료를 검토하던 중 그룹의 공식 회계 장부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대한 현금 흐름의 흔적을 발견했었다.
지난번 감사 자료를 검토하며 그룹의 통상적 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 준비금의 존재를 추정했습니다. 이지연은 한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태민은 저희가 방어 매수에 나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저희를 압박할 겁니다. 그는 저희의 자금력을 얕보고 있습니다. 그는 집무실의 모니터에 JY전자의 차트를 띄웠다. 그의 목표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이지연이 물었다. 근거는 그의 성격입니다. 한빈이 답했. 그는 자신이 정한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5만 5천 원은 JY전자의 현재 가치 대비 그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이자 심리적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자네의 계획은 뭔가? 이지연이 마침내 본론을 물었다. 한빈의 눈이 빛났다. 함정입니다. 저희는 방어하는 척하며 주가를 5만 5천 원까지 함께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최고점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그가 산 모든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 그녀는 한빈을 바라보았다. 저돌적이면서도 치밀한 늑대와도 같은 눈빛.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뻔했다. 좋아. 그녀가 결단을 내렸다. 자금은 내가 승인하지.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와 나는 여기서 끝일세. 비밀리에 JY그룹의 핵심 재무팀과 한빈, 그리고 이지연으로 구성된 워룸이 꾸려졌다. 최태민의 일신그룹은 예상대로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갔다. 주가는 4만 5천 원, 4만 8천 원, 거침없이 치솟았다. 최태민은 JY에서 방어 매수 물량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매수 속도를 높였다. 이지연이 겁먹었군. 자금이 바닥난 게야.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되게 양양하게 외쳤다. 5만 5천 원까지 남은 물량 싹쓸이해. 그 가격이면 반대할 주주놈들도 내 편이 될 거다. 그는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켜 차입한 돈까지 쏟아붓기 시작했다. 워룸에서 한빈은 차갑게 시장을 주시했다. 단기 시장 예측 스킬은 최태민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일신그룹 레버리지 사용률 85%, 예상 자금 소진 시점 2시간 후 아직입니다. 한빈은 재무팀의 매수 충동을 억눌렀다. 마침내 주가가 5만 4,900원에 도달했다. 최태민이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투입해 상한가 근처의 모든 물량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시스템 최태민 자금 소진율 99.8%, 레버리지 한도 초과. 한빈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입니다. 이지연은 즉시 비서실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동시에 한빈의 지시가 떨어졌다. 지금까지 대표님 비상자금으로 몰래 매집했던 모든 차명 계좌의 물량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시장가로 일제히 매도하십시오. 재무팀장이 경악했다. 그들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해 비밀리에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5분 뒤 이지연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섰다. JY그룹은 JY전자의 핵심 기술인 넥스유스 배터리 기술을 미국 테슬라와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음을 발표합니다. 시장이 얼어붙었다. 또한 일신그룹의 부도덕한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JY전자의 넥수스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분리 상장할 것을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JY전자의 핵심 기술이 분리된다면 최태민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JY전자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된다는 의미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한빈이 지시한 수천억 원대의 비밀 매집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 거대한 매도 폭탄이 터진 것이다.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5만 5천 원, 4만 원, 3만 원, 하한가로 직행했다.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마진콜 경고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레버리지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지만 팔수록 가격은 폭락했다. 그가 판 주식을 받아줄 매수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다. 단 하루 만에 일신그룹이 입은 손실은 어림잡아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최태민은 이사회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 JY타워의 룸. 재무팀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지연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경이로움, 안도감, 그리고 뜨거운 호기심. 김한빈 비서.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한빈 비서.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지연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룸의 환호성을 뚫고 한빈의 귀에 밝혔다. 재무팀 직원들은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고 깊었다. 한빈은 그녀의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었다. 시스템이라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입을 열기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야에만 보이는 푸른색 알림창이 떠올랐다. 환호성보다 더 짜릿한 보상의 메시지였다. 긴급 퀘스트 JY그룹을 수호하라. 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지급 자본금 5,0,0,0원 50억 원이 사용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상 지급 스킬 단기 시장 예측 C급 이 사용자의 고유 능력으로 완전 귀속됩니다. 50억 원. 박영철의 비리를 밝혀내고 받은 5억 원에 더해 그의 자산은 이제 55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고시원 월세를 걱정하던 것이 불과 몇 주 전이라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스템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별 공지, 사용자가 단기간에 상식을 초월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시스템의 판단하에 사용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10%, 50%, 100% 완료. 시스템이 재벌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인터페이스가 한층 더 세련되고 복잡하게 변모했다. 재벌 모드라는 타이틀 아래 새로운 기능들이 잠금 해제되었다. 경영, 인수, 정치, 인맥,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스킬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신규 스킬 획득, 리더의 아우라, D급, 당신의 존재감과 발언의 무게가 상승합니다. 부하 직원의 충성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스킬 획득, 절대적 협상, D급, 상대방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논리를 즉각적으로 구성합니다. 한빈은 이 모든 변화를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받아들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여전히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지연을 마주보았다. 그는 시스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해야 할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저는 그저 은혜를 갚는 사람일 뿐입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새로 얻은 리더의 아우라 스킬이 미약하게 발동하며
그의 말에 알 수 없는 신뢰감을 실었다. 대표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지연은 그의 대답을 음미했다. 은혜를 갚는 사람. 그 단순한 대답은 그 어떤 화려한 변명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한빈의 눈에서 거짓이나 야망이 아닌 굳건한 의지와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 청년이 단순한 비서를 넘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검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JY 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일신그룹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최태민은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전무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아버지인 최 회장의 분노와 주주들의 원망 속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김한빈을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김한빈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JY그룹의 승전보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찍힌 5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지연의 비서. 그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재벌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가 아닌 그녀와 대등하게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 그는 단기 시장 예측,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연의 비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퇴근 후에는 고시원이 아닌 그가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새도록 주식시장을 분석했다. 그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그의 자본금은 시스템의 스킬을 바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55억은 100억이 되었고 100억은 곧 300억을 넘어섰다. 그는 바이오, IT, 신재생 에너지 등 시스템이 급성장할 것이라 예측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이지연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지연은 예상했다는 듯 혹은 조금은 서운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떠나는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한빈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의 비서로 배운 모든 것은 제게 과분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비서의 눈이 아니었다. 대표님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언젠가 대표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연은 그의 사직서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좋네. 자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지켜보지. 하지만 명심하게. 만약 추락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자네를 외면할 걸세.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며칠 후 여의도 증권가의 작은 투자 자문사 하나가 문을 열었다. 넥서스 캐피탈, 넥서스 캐피탈. 박영철의 비리 사건이었던 프로젝트 넥서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 이름에는 과거의 위기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겠다는 한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은 초라했다. JY타워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빌딩의 20평 남짓한 공간. 직원은 한빈 자신과 그가 K대학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수석 애널리스트 출신의 동기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금융계는 김한빈이라는 이름 석자에 주목하고 있었다. JY그룹의 적대적 M&A를 막아낸 전설의 인턴, 이지연 CEO의 최측근 비서. 그가 돌연 독립하여 투자사를 차렸다는 소식은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넥서스 캐피탈이 과연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거물의 탄생일지 예의주시했다. 한빈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닌 기업 인수를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 그의 레이더의 한계에 부딪힌 중소 IT 기업, 미래 테크놀로지가 걸려들었다. 그들은 뛰어난 AR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금난과
경영 미숙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공교롭게도 미래 테크놀로지는 최태민이 해임되기 직전 일신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던 회사이기도 했다. 일신그룹은 최태민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성에 따라 헐값에 그들을 인수하려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한빈은 미래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를 직접 찾아갔다. 사무실은 이미 채권자들의 압류 딱지로 가득했다. 대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퀭한 눈으로 한빈을 맞이했다. 일신그룹 사람이 아니면 볼 일 없습니다. 우린 어차피 그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일신의 MA팀은 그에게 100억 원의 정리자금을 제시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한빈은 그들의 제안서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는 절대적 협상 스킬을 활성화했다. 대표님, 일신은 대표님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표님의 회사를 해체해서 기술만 빼가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리더의 아우라가 실려 있었다. 대표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대가 필요한 겁니다. 한빈은 자신이 밤새 준비한 미래 테크놀로지의 회생 계획안을 내밀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분석 스킬로 완성된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계획안에는 현재의 기술을 AR이 아닌 차세대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 기술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었다. 저는 100억이 아닌 3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한빈이 선언했다. 인수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저는 이대 주주로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시한 이 로드맵을 실행해 주십시오. 대표의 눈이 흔들렸다. 일씨는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이 젊은 CEO는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한빈의 손을 잡았다.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이 소식은 즉각 시장에 알려졌다. 일신그룹은 다 잡은 먹잇감을 코앞에서 놓친 격이 되었다. 넥서스 캐피탈의 김한빈이 일신그룹과의 첫 번째 공개 경쟁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지연의 비서나 행운의 인턴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JY타워 최고층. 이지연은 뉴스를 통해 넥서스 캐피탈의 성공적인 첫 번째 투자 유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화면 속 한빈은 더 이상 낡은 중고 정장을 입은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재벌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이제 겨우 시작인가 보군.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다. 김한빈이 JY그룹을 떠나 넥서스 캐피탈을 설립한 지 1년. 여의도 증권가는 상점벽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었다. 낡은 빌딩 20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넥서스 캐피탈은 이제 테헤란로의 가장 빛나는 빌딩 N 타워의 최상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투자였던 미래 테크놀로지는 기적을 썼다. 한빈의 즉각적인 분석과 단기 시장 예측이 제시한 로드맵, 즉 AR 기술을 자율주행 센서로 전환하는 전략은 정확히 6개월 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거대한 수요와 맞물리며 폭발했다. 회사의 가치는 1년 만에 50배 이상 폭증했다. 김한빈은 더 이상 JY의 인턴 신화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M&A 시장에서의 과감한 승부수로 여의도의 마이다스 혹은 차가운 폭군이라 불리는 신흥 재벌 그 자체였다. 그의 계좌에 찍힌 자산은 이제 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부와 성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한빈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이 부여한 스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에 취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분석했고
리더의 아우라와 절대적 협상 스킬을 갈고 닦으며 그의 제국을 확장했다. 한편 몰락한 황태자 최태민은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듯했다. 그는 일신그룹에서 쫓겨난 후 아버지인 최 회장의 분노 속에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뱀은 죽지 않았다. 그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독을 품고 있었다. 그는 김한빈과 이지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최태민은 남은 비자금과 사채까지 동원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경영권 탈취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파괴. 김한빈의 넥서스 캐피탈과 이지연의 JY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계획이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주가를 조작하여 마지막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자금으로 국제 해커 조직을 고용했다. 목표는 JY그룹의 차세대 넥시우스 배터리 기술과 넥서스 캐피탈이 투자한 미래 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 센서 핵심 설계도를 빼돌려 경쟁국의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부숴버릴 거야. 지하의 어두운 오피스텔에서 최태민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김한빈이 JY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두 회사의 방화벽을 동시에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그 시각 N타워의 CEO 집무실. 김한빈은 단기 시장 예측, 스킬이 보내는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경고, JY그룹 및 미래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정상적 데이터 트래픽 감지. 분석, 동시다발적 해킹 시도. 배후 확률 98%. 최태민.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김한빈은 망설임 없이 JY타워의 이지연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이제 그들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였다. 이지연 대표님, 지금 즉시 그룹 전체 서버를 비상 폐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태민이 돌아왔습니다. 이지연은 한빈의 경고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5분 주지. JY의 방화벽은 내가 막을 테니. 자네는 쥐새끼의 꼬리를 잡.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김한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수차례의 협력을 통해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였다. 김한빈은 즉시 넥서스 캐피탈의 화이트 해커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최태민의 자금줄을 역추적한다. 그가 주가 조작으로 사용한 모든 차명 계좌, 해커에게 송금한 암호화폐 지갑, 단 하나도 놓치지 마. 리더의 아우라가 발동하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졌다. 최태민의 해커들은 JY그룹의 1차 방화벽을 뚫으려 했지만 이지연이 직접 지휘하는 보안팀과 한빈이 미리 심어둔 역탐지 코드에 막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 한빈의 팀은 최태민이 숨어있는 IP 주소와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모두 포착해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애널리스트가 외쳤다. 그의 모든 불법 증거가 검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한빈은 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격 경로를 검찰의 증거 수집 서버로 유도하는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최태민은 제 손으로 자신의 범죄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셈이 되었다. 몇 시간 뒤 한 언론사의 속보가 모든 것을 끝냈다. 속보, 일신그룹 전 최태민 전무, 불법 주가 조작 및 해외 기술 유출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 그는 자신이 숨어있던 어두운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꾸민 범죄가 담긴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시대는 그리고 그의 복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시스템 알림, 마지막 위협 요소, 최태민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사용자 김한빈은
재벌 시스템의 모든 잠재력을 개방했습니다. 최종 평가 SSS 플러스 등급 달성. 김한빈은 시스템 창을 닫고 지친 숨을 내쉬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돈, 성공, 그리고 복수. 그는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가 울렸다. 이지연이었다. N타워 1층 로비. 지금 내려와. 그녀는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빈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화려한 파티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지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축하 파티가 있네. 그녀가 말했다. JY그룹과 넥서스 캐피탈의 합작 법인 넥소스 JY 모빌리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지. 그것은 두 사람이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다. 최태민의 마지막 발악은 그들의 축하 파티를 위한 작은 불꽃놀이가 된 셈이었다. 파티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새로운 거물의 탄생과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축하했다. 김한빈은 더 이상 구석의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수많은 이들의 축사와 악수를 받았다. 리더의 아우라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지연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 여신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계의 거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한빈은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씩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지연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잠깐 바람 좀 쐬지. 그녀는 그를 이끌고 시끄러운 연회장을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 있는 조용한 야외 발코니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뺨을 식혀주었다. 발코니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한빈은 문득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마포대교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절망의 끝에서 바라보던 강과 지금 성공의 정점에서 바라보는 강은 같은 강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대단하군, 김한빈 대표. 이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 비서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거물이 되었어.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모두 대표님 덕분입니다. 한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오직 능력과 결과만을 신뢰하지. 그녀는 한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나는 평생 두 부류의 남자만 봐왔어. 나를 이용하려는 남자, 혹은 나에게 굴복하는 남자. 그녀의 눈동자가 야경의 불빛을 받아 깊게 빛났다. 최태민은 전자의 전형이었고 대부분의 남자는 후자였지. 그녀는 시선을 들어 한빈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런데 자네는 달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자네는 나를 이용하지도 나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지. 오히려 나를 뛰어넘으려 했어. 내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뺨이 어깨에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자네가 경이로웠네. 처음 면접실에서 본 순간부터 박영철의 비리를 터뜨렸을 때, 그리고 최태민의 공격을 막아냈을 때도. 하지만 오늘 자네가 내 옆에 동등한 파트너로 서 있는 것을 보니 깨달았어. 이지연, JY그룹의 얼음 여신. 그녀가 한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떨림이 전해졌다. 김한빈 씨, 나는 지금껏 내 심장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네. 그런데 자네는 유일한 예외야. 그것은 고백이었다. 세상 그 어떤 절대적 협상 스킬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진솔한 마음의 언어였다. 시스템 알림, 히든 퀘스트 여신의 마음이 감지되었습니다. 한빈은 시스템 창을 무시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다. 김한빈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1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나 전략가의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룬 한 남자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이지연 대표님,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저를 김한빈 대표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냥 한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게 여신 CEO였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유일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지연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빈 씨, 히든 퀘스트 여신의 마음을 쟁취했습니다. 모든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벌 시스템이 사용자의 삶에 완전히 동화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 사라졌다. 가난한 청년이었던 김한빈. 그는 시스템의 각성 후 돈과 성공,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여신 CEO의 마음까지 모두 얻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